네 명의 덕후들의 끝없는 이야기. 대체 그들은 무엇을 위해 이 고된 덕담을 나누는가? 대체 그들은 왜 히플라야를 등반하는가? 바로 거기에 히플라야가 있기 때문이다. 올라가야 히플라야! 이야. 아니 왜 다들 바로 안 들어왔어요? 어차피 맞출 수 있으니까. 아이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아르니안입니다. 그토록 고대하고 고대하던 MCU 영화 블랙 위도우가 마침내 개봉을 했습니다. 인피니티 사가 이후 첫 영화이자 페이즈 4의 첫 영화, 팬데믹 이후 첫 MCU 영화, 그리고 블랙 위도우의 너무 늦은 첫 솔로 무비라는 타이틀들을 모두 가진 전무후무한 영화 블랙 위도우. 몇 번의 개봉 연기 끝에 마침내 관객들을 찾아온 것이라 그 감동은 더 컸는데요. 과연 블랙 위도우는 히플라야 멤버들을 울릴 수 있을까요? 아실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히어로 플래닛 MCU 이상형 월드컵 에피소드는 히플의 블랙 위도우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에피소드였습니다. 과연 히플의 그 애정을 잘 달래줄 수 있는 영화였는지 영화 블랙 위도우 리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방송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니! 안녕하세요. 작지만 작자는 민입니다. 저희가 그 영화를 봤잖아요, 다. 예. 근데 이제 본 순서가 다르잖아요, 다. 아, 그치. 아로니아님이 마연 처음 보고, 그 다음에 저 보고, 그 다음에 운현님, 핸덱스 이 순으로 봤는데, 제가 딱 보고 나가지고 이제 막, 영화 봤다 이렇게 올리니까 다른 분들의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반응이. 그 나랑 아로니아님이랑 합수해가지고 막 놀리고 다들. 에? 아니 원래 저도 이제 장난치는 거 스포 장난치는 거 좋아하니까 해봤는데 아니 핸드엑스님이 가장 늦게 보셨거든요. 그러니까 핸드엑스님이 갑자기 세 분이서 재밌게 편하게 얘기하시라고 갑자기 나가는 거예요. 완전 한 번 먹었다니까. 역시 장난에는 더 큰 장난으로 보답을 해야. 나 예전에도 한번 나갔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어떤 맞아요. 한번 어떤 영화 나갔는데. 가장 맞아. 마지막에 봐가지고 스포는 피해야지. 근데 이번에는 진짜 스포 하나도 안 당하고 딱 봤어. 아니 근데 솔직히 제가 한 장난도 스포는 아니었어요. 근데 모르지. 괜히 이것저것 듣고 가면은 마음이 또 달라. 맞아. 그렇기는 하지 또. 그렇기는 하지. 그 일말의 기대나 기대를 맞아. 아무것도 안 해야 돼. 저도 1절 안 보고 가거든요. 루머 같은 것도 위험해. 정작 근데 핸덱스님이 톡방을 나가고 블랙 위도우 얘기를 거의 안 했어. 하나도 안 했어. 하나도 안 했어요, 진짜. 다 내 방송 가서 험담만 한 얘기한다고. 거 아니야? 안 얘기 안 했어요, 핸덱스님. 맞아요. 좋습니다. 다음은 핸덱스님. 손도끼로 팍팍 핸덱스입니다. 블랙 위도우 이야기 이제 본격적으로 할 건데 참 어떨지 좀 궁금하기는 해요. 다른 분들 어떻게 보셨을지. 그리고 이게 우리가 원래 조금 간단하게 빨리 좀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 원래는 이제 히플라야라는 걸 처음 하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서 첫 인사하는 것만큼 저희 인사를 좀 따로 해갖고 녹음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타이밍이 안 맞다 보니까 아직까지 한 번도 못했어요. 해서 스케줄이 안 맞다 보니까 이게 히플라야 이제 팟캐스트 히어로 플래닛에서 넘어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히플라야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잠깐 최대한 빨리 설명을 해보자면은 히어로 플래닛이라는 저희 방송을 팟캐스트를 했었는데 그게 굉장히 기니까 그 녹음 기간이 제가 이제 막 히말라야를 오르는 것 같다. 어떻게 이렇게 끝나지를 않냐. 다들 수다스러우니까 이게 안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히플과 히말라야를 합쳐서 히플라야라고 운현님이 지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녹음이 정말 끝나지 않는 등반과 같다. 계속 정상을 모르는 등산과 같다 해가지고 히플라야라는 이름을 짓고 그리고 이제 그런 방송으로 저희가 녹음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블랙 위도우가 의외로 등반이 빨리 끝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정상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빨리 끝난다는 얘기 하지 마요. 지금 2년째 그 얘기하고 있잖아. 의외로 많이 준비를 안 했어요, 저는. 아, 저도 준비는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히플에 징크스가 있어요. 다들 뭐 준비 안 했다, 뭐 할 말 없다, 뭐 대충 빨리 하자 이래도 막상 얘기하면은 막 다들 누구보다 진심이야. 막 그냥 2시간, 3시간. 저희 그 이상형 월드컵 32강인가? 16강으로 줄였을 때 오늘은 줄였으니까 1시간 반 정도에 끝나겠지 했는데 4시간 반 한 거 알죠 그때 녹음. 아니 처음에 했을 때가 64강 해가지고 엄청 길게 했거든요. 아,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때 우리 너무 힘들어서 32강을 반으로 줄이자. 그러고 나서 녹음 시간도 뭐 한 절반으로 줄겠지 했는데 아마 더 길게 했을걸요? 이전 거보다? 왜냐면 이제 수가 줄어드니까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거야. 대단해 히플라야, 히플라야. 최고입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좋습니다. 다음은 그럼 운영님 인사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은효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한 이래로 처음으로 이제 녹음에 불참을 했었는데 야, 그 한 번이 되게 아쉽더라고요. 내가 없는 그 녹음 시간 그리고 내가 참여하지 않은 그 방송을 듣는 거에 대한 뭐 신선함과 낯섦이 있는데 아무래도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블랙이도 영화 오래 기다리기도 했지만 이 녹음 시간 정말 여러분과 함께 떠드는 이 시간을 정말 기다렸습니다. 오늘 녹음 정말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운현님은 첫 불참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미인님의 그 전편에 있었던 역대급 오프닝? 아직 못 들었어요. 나 요즘에 시간이 나는 없어갖고. 근데 진짜로 이제 제가 지금까지 이제 미인님이나 이제 핸드엑스님이나 이제 운현님이 이제 첫 저희 오프닝 멘트를 하는 걸 다 들어봤는데 제가 이 멘트를 처음 이제 준비했을 때 생각하던 톤에 제일 좀 잘 맞았던 건 아무래도 좀 핸드엑스님이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약간 좀 역시. 진중하면서 이렇게 막 가슴이 막 웅장해지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듣기 좋았고 아무튼 진짜 이렇게 오랜만에 또 운영님도 계시니까 저도 뭔가 좀 안정적인 뭐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확실히 4명이 다 있어야 재미가 있고 또 특히 또 블랙 위도우는 또 물론 핸드엑스님도 많이 좋아하시고 물론 더 이상 좋아하지만 운영님도 되게 좋아하시니까 어떤 평 해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아니 당연히 아로냐님이 이런 느낌으로 쓴 대본이겠거니 생각했는데 그거를 자신만의 해석으로 소화한 강민님이 진짜 대단했던 것 같아. 그냥 못 읽은 거예요. 그냥 못 읽은 거야 내가. 알면 다행이고. 이것도 2년 동안 꾸준하니까 컨셉이 된 것 같아.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왜 우리 다 한 번씩 아르네님 빼고는 다 한 번씩 빠졌었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나는 미니님 빠졌을 때도 녹음을 해봤고 핸드엑스님 빠졌을 때도 녹음을 해봤는데 내가 빠졌을 때 그 녹음의 분위기는 좀 어땠나요? 이것도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 야, 이거 오늘 블랙 위도우도 또 오래 가겠네. 이거 사람들이 이렇게 재밌네. 저는 이제 핸드엑스님 없을 때는 이제 그때 또 포켓몬 이벤트였잖아요. 포켓몬 맞아요. 회차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좀 부담감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할 수 있는 건 한정되어 있고, 근데 또 티키타카를 해주실 분 한 분이 사라지니까, 야, 나도 걱정이 되는데 이 두 분, 운현님, 미인님도 참 이 걱정이 많으시겠다 해가지고 가긴 갔어요. 그래서 느낀 게, 야, 다들 전력 투구를 하고 있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미인님은 뭐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미인님 이렇게 근데 미인님이 있을 때 좀 더 제3의 시선, 좀 더 웃긴 시선이 있었던 거는 확실히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그렇지. 이제 그 운현님의 그 자연스러운 물 흐르는 듯한 이게 분위기가 있거든요. 이제 다 이렇게 이게 운현님이 너무 뭐라 그럴까 중재를 잘 해주시는 것 같아. 미인님은 또 혼자서 막 치고 나오고. 또 저도 저대로 막 치고 나오는 게 있고 또 핸드엑스님도 핸드엑스님대로 치고 나오는 게 있는데 또 운현님이 또 잘 버무려 주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 사전편은 그러니까 전편에 운현님 없으셨던 회차는
한번 그 영화도 봐보시고 한번 그 녹음도 들어보세요. 되게 재밌었어요, 저도. 예. 이거 운현님이 딱 기둥이죠, 기둥. 티플의 기둥. 네. 중심점을 잘 잡아주는. 댓글에서도 그 운현님 없다고 아쉬워하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래. 진짜예요? 있어야 한다. 네. 왜 내가 못 있지 본 거 않았어요? 같지? 아니 그 채팅에 있었나? 라이브 채팅에? 채팅에 있었어요. 채팅에. 채팅에 있었죠. 프리미어 라이브 할 때 운현님 없어서 아쉬워하는 그 댓글이 있었고 이제 아하. 유튜브 이제 거기 댓글에는 안 달리는데 근데 저는 강민님 부재 때도 느꼈지만 항상 그런 마음이었어요. 한 명 없으니까 더 실컷 떠들 수 있겠다. 약간 이런 마음이지. 특히나 강민님은 중간중간 드립을 치잖아요. 근데 그렇죠, 운현님은 그렇죠.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더 뭔가 빈자리가 안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오늘 손도끼 또 날아갔네. 벌써 나가놨네, 손도끼. 둘이 싸우나요 오늘?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몇 번 해봐서 알지만 중요한 거는 몇 번을 해보니까 사람이 있고 없고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 그래요? 작품이 중요해, 작품이. 4명이 다 모여도 작품이 별로면 어떻게든 못 살려. 둘이서 해도 작품이 괜찮으면 아주 재미나게 잘하고 그래서 그치. 작품이 진짜 많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것도 되게 맞는 말씀인 것 같긴 하네요. 확실히 재미는 있었어. 그러니까 막 걸작 막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진짜 덕후들끼리 떠들기에는 참 좋은 영화였어요, 정말. 그건 맞지. 근데 나는 그때 핸드에스님 빠졌을 때 그때 진짜 죽을 똥 살 똥 했기 때문에 저 사람 없이는 안 돼. 포켓몬 진짜 어려웠어. 주제가 힘들었잖아요. 그건. 맞아요. 주제가 힘들었죠. 그러면 다 같이 이제 또 이렇게 4명이 다 모이고 내가 봤을 땐 영화도 덕후들끼리 떠들기 좋은 영화인 것 같은데 너무 한번 좋죠. 저희끼리 이번에 그 방구석 1열도 마블 특집으로 한다던데 저희는 항상 마블 특집이었으니까 히플라야 1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님이 한번 소개시켜 주시죠. 네, 자 그럼 영화 블랙 위도우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 위도우는 마블 스튜디오의 24번째 MCU 작품으로 인피니티 사가 이후 최초의 페이지 4 영화입니다. 블랙 위도우의 최초의 솔로 무비인 이 영화는 영화 아찔한 10대 그리고 영화 로로 다수의 영화제에서 감독상, 작품상을 수상한 감독 케이트 쇼트랜드의 첫 히어로 영화이기도 합니다. 토르 3 라그나로크, 어벤져스 4 엔드게임의 각본가 에릭 피어슨이 이 영화의 각본을 집필했는데요. 어벤져스 4 엔드게임으로 우리 곁을 아쉽게 떠난 블랙 위도우 역에 스칼렛 요한슨이 돌아와 연기는 물론 제작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원작에서 2대 블랙 위도우로 여겨지는 옐레나 벨로바 역에는 아울로킹, 미드소마의 플로렌스 퓨가 캐스팅되었죠. 캡틴 러시아인 레드 가디언 역에는 2019년 헬보이에서 헬보이를 맡았던 배우 데이빗 하버가 캐스팅되어서 열연을 펼쳤습니다. 레드룸의 천재 과학자 멜리나 보스트코프에는 콘스탄틴에서 안젤라 도슨을 맡았던 배우 레이첼 와이즈가 캐스팅되었습니다. 블랙 위도우를 돕는 연락체 릭 메익슨 연에는 오티 패그벤널이 캐스팅되었고 썬더볼트 로스 장관 역에는 윌리엄 허트가 돌아왔습니다. 악당 드레이코프 장군 역에는 레이 윈스턴이 캐스팅되었고 어린 블랙 위도우 역에는 배우 에버 앤더슨이 캐스팅되었죠. 2004년 당시 블랙 위도우 판권을 가진 라이언스 게이트가 영화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후로 이 블랙 위도우 영화는 쭉 제작 논의되어 왔었는데요. 결국 이 블랙 위도우는 마블 스튜디오로 넘어와서 아이언맨 2에서 스칼렛 요한슨으로 처음 실사화되었습니다. 그때부터도 이 솔로 무비에 대한 수요는 있어 왔고 그만큼의 논의도 어느 정도 있어 왔으나 이 정작 제작이 제대로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2018년이 되었고 마블 스튜디오는 약 60명이 넘는 감독들에게 제작을 의뢰했지만 결국 감독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이 영화는 배우 스칼렛 요한슨이 로어라는 영화를 보고 감독 케이트 쇼트랜드의 팬이 되면서 제대로 빛을 보게 되는데요. 이 스칼렛 요한슨이 직접 케이트 쇼트랜드에게 접근해서 감독직을 제안하고 감독도 이에 응하면서 영화 제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멀리 달려온 영화 블랙 위도우. 히플레 멤버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팬데믹 이후 첫 MCU 영화로서의 소감도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오랜만에 극장에서 MC 영화를 봤잖아요. 야, 정말 너무 신나더라고요. 진짜 그날을 너무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딱 여느 날처럼 이제 그 마블 스튜디오 그 크레딧이 아니라 오프닝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내가 거기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 한 시대가 지나갔구나. 어떤 느낌이냐면 인피니티 사가가 끝났잖아요. 그렇죠. 인피니티 사가 엔드게임까지는 극장 가서 늘 그 마블 스튜디오 오프닝을 볼 때 내 가슴이 떨려오고 설렜거든요. 이제 떨리지가 않더라고. 나 거기서 놀랐어요. 그런 나 자신한테 놀랐어. 아, 그래서 든 생각이, 아, 이게 인피니티 사가라는 큰 장이 끝나고 나도 어쩌면 이 MCU라는 큰 세계의 일부를 내가 보내줬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 여기서 또 잠깐 그 총평처럼 얘기를 하자면 다행히도 그게 뭐 아쉬움이나 실망감이 아니라 영화 자체는 굉장히 좋아서 끝나고 나오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이야, 이거 마블 팬이신 우녀님이 또 이런 말씀하기가 굉장히 또 색다르고 재미가 있네. 진짜 인피니티 사가는 어떤 진짜 한 세대의 성장담이었나 봐, 정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는 보면서 엄청 좋았거든요. 오프닝 다시 보면서 우와, 이거지 하면서. 아니, 왜냐면 또 이번에 그러니까 인피니티 사가 이후 마블 오프닝 로고 바뀌었잖아요. 다 엔드게임이나 몇몇 가장 최근의 활약들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장면들이. 야, 근데 그걸 이제 이 디즈니 플러스 오프닝에만 쓰이는 거 보다가 이제 진짜 극장에서 큰 스크린에서 그걸 보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우연님께서는 약간 그런 뭔가 많이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근데 엄청 좋았어요. 너무 좋고 진짜 마블은 안 질린다. 그리고 약간 진짜 마블은 지금 확실히 너무 많은 영화가 나왔고 10년이 지나가니까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질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진짜 꾸준히 나와줘야 되는구나 이런 거 조금 많이 느꼈고 진짜 단골 식당이다 여기는 가서 먹고 오니까 든든하고 좋다 이런 느낌이 저는 확실히 들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이 코로나 시국에 개봉했다는 게 영화 보고 난 다음에도 영화도 마음에 들고 했으니까 너무 안타깝고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20명 정도 있었거든요, 관객이. 근데 이 진짜 웃긴 게 뭐냐면은 그 20명 있는데 자리가 엄청 많이 남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좋은 자리를 골랐나 봐. 다 내 주변에 앉아 있더라고. 내가 예매했을 때 빈자리였거든요, 제 주변이. 그래갖고 야 이게 웬 떡이야 해가지고 중앙에 딱 앉았는데 와 너무 주변에 다 앉아가지고 아 진짜 조금 그랬어. 바로 내 옆에 사람이 앉더라고. 근데 그 막 남자들이 한 명씩 온 거 보니까 다들 마블 팬인가 봐. 한 명씩 온 남자분들이 꽤 많더라고 진짜. 저는 약간 운현님이 한 시대를 보냈다 약간 처음에 이런 느낌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저는 오프닝 들었을 때 반대였거든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 약간 이런 그렇구나. 느낌으로. 그러니까 너무 오래 쉬고 이 공백이 길었으니까 이제 새롭게 첫 스타트를 잘 끊겠구나. 약간 이 느낌으로 영화를 봤거든요. 오히려 아쉬운 느낌보다는. 예. 아, 근데 몰라. 내가 오해사게 말을 했나 모르겠는데 뭐 그게 실망 자체는 아니에요. 그냥 그 늘 영화를 보러 가서 시작할 때 느꼈던 그 설렘들이 예전에 그 설렘이 없었다 이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내가 이미 진작에 좋아했던 나에게 있어서 그 MCU는 이미 한번 일단 큰 부분이 지나갔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지. 뭐 결국 영화 자체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여자친구를 만나면 좋긴 좋은데 처음 만났을 때처럼 좋은 건 아니다 이거 아니에요. 아니죠. 늘 좋죠. 왜 야, 그래요? 이걸 나는 뭐 비유를 이렇게 해. 나는 그런 설렘이 이제 없으신 거죠? 난 더 좋아지는데? 싫은 건 아닌데. 아, 그렇지. 늘 좋고 더 좋지. 맞아, 더 좋아지야지. 이 사람 큰일 날 소리 하네. 잘 넘겼네요. 근데 잘 그 넘겼네. 운현님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 알겠어요. 이게 영화가 싫다, 뭐 마블이 좀 질렸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전혀 마블을 아니에요. 오래 봐온 팬으로서의 어떤 진짜 새로운 페이지인 거지. 운현님도 새로운 페이지에 오신 거지 이제. 그러니까 내가 그거였나 봐. 약간 아직 새로운
챕터를 열기에는 내가 준비가 안 됐었나 봐. 응. 그러니까 내가 미니님이 새로운 장의 시작이다라는 말을 하니까 아 그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내가 번뜩 들었어요 방금. 이제 운현님은 아쉬움이 더 컸다 이거면은 저는 그쵸. 기대가 많이 컸다. 약간 이런 음. 느낌이죠. 예. 나빴다 좋았다기보다는. 근데 오히려 저도 뭐였냐면은 나 되게 막 보고 나온 다음에도 되게 조금 뭉클하고 슬픈 감정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스칼렛 요한슨을 못 보는구나, 블랙 위도우를 못 보는구나 했는데 그런 마음도 있는데 희한하게 의외로 프롤렌스 퓨도 나쁘지 않겠는데 이런 느낌도 많이 들더라고. 해가지고 의외로 옐레나 벨로바로 좀 대신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옐레나 벨로바가 나쁘지 않았어요. 난 뭐 연기를 약간 러시아식의 그런 영어 발음을 하려고 했던 건 의도한 것 같은데 그런 조금 뭐라 그래야 돼? 조금 거친 여성 캐릭터도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 그래서 충분히 괜찮고 나는 스칼렛 요한슨 너무 이쁘다 생각했는데 이게 세월을 이런 발언 여배우분들 진짜 싫어하잖아요. 근데 조금 어떻게 안 될 수는 없더라고. 세월이 어쩔 수 없는 게 프롤렌스 퓨의 그 젊은 피부를 스칼렛 요한슨가 이길 수는 없더라고. 근데 그런 표현은 남자 배우들도 싫어해요. 그런가? 근데 남자 배우는 주름이 자글자글 생겨도 그거를 막 중후하다고 멋있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치. 아니 나는 근데 그 같은 의미로 멜리나도 되게 멋있게 잘 나왔던 것 같고 나이를 먹어도 뭐 꼭 나이를 먹었다는 게 나쁜 게 아니니까. 그치. 의외로 스칼렛 요한슨보다 아, 그 멜레나가 레이첼 멜리나. 와이즈. 레이첼 와이즈가 더 이쁘더라. 뭔가 그 중후한 어머니는 아니고 뭐라 표현해야 중년 되지? 여성. 중년 여성의 그 아름다움이 있으시더라고. 근데 나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솔직히 이 영화에서는 멜리나가 더 아름다웠어. 맞아요. 맞아. 근데 그러면 저도 여기서 또 같은 맥락으로 나는 레드 가디언 그 데이비드 하버 참 이 볼수록 매력 있더라고. 아니 나는 그 물론 연기 잘하시는 것도 알고 레드 가디언이 재밌는 캐릭터가 될 것도 알았지만 그 배우분 얼굴 자체가 이렇게 괜찮은 줄 몰랐어. 저 젊은 시절 그 디에이징 그 CG 들어갔을 때 보니까 완전 젊은 진짜 너무 잘생긴 배우더라고. 보면서 이야 이 괜찮다. 아니 약간 보면서 누구 닮은 것 같은 생각이 계속 드는 거야. 크리스토퍼 리브는 절대 아니고 근데 누구 닮은 것 같은데 누구 닮았는데 모르겠네 생각이 하면서 되게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레드 가디언은 기대도 안 했는데 캐릭터를 확실히 잘 잡아가지고 팬들 확실히 생기게 됐어. 거의 드렉스였잖아요. 드레스보다 나았어 내가 봤을 땐. 그러니까 이 팀 뭐라 그래야 돼? 팀 레드룸이라 그래야 되나? 윈터가드라는 이름도 안 나오고 했으니까 뭐라고 부를 수는 없는데 팀 위도우 팀 위도우에서 굉장히 캐릭터를 잘 잡았고 그리고 난 또 그런 캐릭터를 잡은 게 너무 신선했어. 그 약간 캡틴 아메리카를 동경하고 의식하는 약간 따라하고 막 이기려고 하는 존재 같지도 않더라고. 약간 팬심이 더 강한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캐릭터를 잡은 게 참 흥미롭고 재밌었고 근데 의외로 그 레드 가디언은 레드 가디언대로 더 위대합니다. 어떤 점이 더 위대하냐면은 그 바트록과 똑같이 그 캡틴 아메리카는 로이더지만 원작 레드 가디언은 내추럴이거든요. 그렇죠. 내추럴로 운동 이렇게 슈퍼솔저 혈청을 맞은 걸로 영화에선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죠. 내추럴이라서 그 내추럴인 상태로 루이더와 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엄청난 거죠. 현대 헬창들은 더 존경할 만한 캐릭터가 되는 거죠. 거의. 그게 러시아다 이거야. 근데 정말 저도 핸드릭스님 말씀처럼 이게 사실 블랙 위도우랑 작별 인사하러 가는 영화잖아요. 이게 이별 여행이야. 이별 여행인데 이별 여행에 가서 딴 남자랑 딴 여자한테 눈이 돌아갔어 나는 지금. 그래서 굉장히 물론 블랙 위도우와 작별도 잘했고 블랙 위도우에 대한 감정선이나 어떤 그런 것도 괜찮긴 했지만
이 누군가와 작별을 하는 영화에서 새로운 캐릭터들도 소개하는 임무가 있는데 새로운 캐릭터들도 잘 소개를 했고 또 작별 인사는 작별 인사대로 잘 했다는 거는 정말 이 영화가 그래도 본업은 했다, 해야 할 건 다 했다 해가지고 굉장히 좀 만족스러웠습니다. 이별 여행 갔다가 새로운 여자친구 만들어 왔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 표현이 아주 좋다 그래야 되나? 아주 신박하긴 했어요. 환승 여행이야, 환승 여행. 환승여행. 이거 너무 그런데? 요즘 대세는 환승 이별 뭐 그런 거 아닌가? 요즘 드라마 막 그런 거 많던데 예능도 많고. 근데 그 어떤 평가는 보면은 이거는 뭐 블랙위도우 영화가 아니다, 옐레나 벨로바 영화다 이런 표현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충분히 블랙위도우 영화기도 하다. 충분히 이건 블랙위도우 영화다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리고 따지고 보면 옐레나 벨로바도 블랙위도우잖아. 해가지고 그치. 이건 충분히 블랙위도우 영화라고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르겠어. 근데 나는 이제 플로렌스 퓨를 더 띄워주고 걔만 보였다라고 하는 평들이 있었는지는 몰랐는데 내 생각엔 그 사람들은 그냥 그 플로렌스 퓨의 미모에 반해서 한 얘기가 아니었나 싶고 저는 그런 평이 있었다고 하면은 전혀 동의할 수 없어요. 어쨌거나 이 영화는 스칼렛 요한슨,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블랙 위도우의 영화가 맞고 그 모든 영화의 중심에는 우리가 아는 그 블랙 위도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아까 인덱스님이랑 뭐 아르냐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뭐 멜리나랑 뭐 레드 가디언도 충분히 매력적이었고 이제 뭐 제 2대 위도우가 될 것 같은 뭐 엘리나인가요? 옐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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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옐레나도 너무 매력적이었지만 우리가 알고 있던 나타샤 블랙 위도우는 너무나 여전히 강력했고 매력적이었고 혼자서도 충분히 뭔가를 활동할 수 있는 어벤져였고 저는 너무나 반가웠고 고마웠고 매력적이었어요. 맞습니다. 저도 정말 블랙이도 멋있게 잘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럼 이야기가 좀 나온 것 같으니까 좀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각자 뭐 캐릭터에 대해서 하고 싶으신 말씀 있나요? 저는 이 링 메이슨 캐릭터 스쳐 지나가는 캐릭터인데 꼭 말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 게 그게 누구죠? 와. 개특이 준 사람. 대책이 걔. 문현님이 아주 전곡을 찌르셨네. 이게 누구야 하는 그 캐릭터. 아니 근데 걔는 원래 나왔던 애가 아니잖아. 예, 나왔던 애 아니죠. 난 그래서 와, 쟤 뭐야? 너무 친한 척하고 원래 이 세계관 내서 너무 나대던 애처럼 나와서 내가 놓쳤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 아니 뭐 블랙 위도우도 친구가 있을 수 있는 거지 뭐. 참. 아니 근데 그 원작에서 링 메이슨이 굉장히 좀 단역이긴 하니까 이번에 나온다 했을 때 되게 좀 추측이 많았거든요. 얘가 태스크 마스터일 거다 뭐다 해가지고 추측이 많았는데 사실은 그냥 정말 이 수완이 좋아가지고 이것저것 다 전해주는 뭐 그런 친구로 나왔어요. 그런데 뭐 반전이 아니었던 게 좀 대단한 것 같긴 해. 왜냐면 처음 링 메이슨 그 배우분이 스포 아닌 스포를 엄청 했었어. 막 자기가 은근히 막 그 태스크 마스터인 것처럼 그러긴 막 그런 상황극 이제 보면 상황극이지 그런 걸 막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팬들이 막 야 제가 태스크 마스터인가 봐 태스크 마스터인가 봐 막 했는데 사실은 그게 낚시극이었던 거지. 야 그런 기획도 참 대단한 것 같고 그리고 또 꼭 말하고 싶었던 게 이게 원래 링 메이슨이 처음 이제 팬들에 이제 알려지고 홍보가 되었을 때는 이 영화 이 MCU에서는 블랙 위도우의 이전 어떤 남자친구다 뭐 이런 식으로도 약간 소개가 됐었어요. 근데 보니까 그런 맥락이 확실하게 있는지 모르겠더라고 영화 속에서는. 근데 그거를 봐서 그런지 뭔가 이 배우가 마크 러팔로랑 비슷한 배우인 것 같은 거예요. 일부러 마크 러팔로를 생각을 하고 염두를 하고 캐스팅한 건지 얼굴이 계속 마크 러팔로가 보이더라고. 그래서 만약에 진짜로 연인이었다면 이제 MCU의 이 나타샤는 약간 이런 얼굴 스타일을 좋아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저는. 나는 마크 러팔로인지는 잘 모르겠고 그 링 메이슨 보면서 야 나도 그런 느낌은 있었어. 링 메이슨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 진짜 능력남이다. 진짜 돈이랑 시간만 주면 못하는 게 없구나. 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근데 약간 그런 거죠. 그 007 뭐 스파이 무비에서 항상 뭐 데우스 에스 마키나처럼 도와주는 그런 조력자 캐릭터 역할을 딱 한 거고 링 메이슨이 진짜로 막 태스크 마스터다 이런 느낌이 진짜 많이 했었어. 해갖고
거기에다가 한 유튜버분 한 분 생각나는데 그 유튜버분이 딱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개봉하기 전에 멜레나가 태스크마스터다. 멜레나가 태스크마스터 아니면은 내가 자기 구독자들한테 블랙 위도우 피규어 쏘겠다 막 이랬단 말이야. 어디에요, 엄청 거기? 쏘고 그 전에 이제 뭐 댓글 달았어야겠지. 근데 아마 그분은 아마 엄청 쏘고 있겠지 지금. 아, 재밌었어 아주. 저는 근데 약간 나중에 할 얘기인 것 같은데 그 링 메이슨이었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예, 링메이슨 맞아요. 링 메이슨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잖아요, 핸드엑스님이. 저는 오히려 레드 가디언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톡방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야, 참 어떤 것 착해 히플라야 사람들은. 나는 될 거면 드레이코프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너무 불순했다. 아니 왜 하늘 위에 성에서 살고 얼마나 좋아. 든든하잖아. 고독의 요새를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쁜 여자들한테 둘러싸이고. 맞아. 이건 고독하지 않은 요새지. 그런가? 아니 근데 왜 레드 가디언이에요? 아니 와이프가 멜리나고 딸이 블랙 위도우 1, 2고 성공한 집이네. 여기도 드레이코프네. 이게 퇴근하면은 그런 여자 셋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 얼마나 좋아. 근데 가족이면 기빠져. 아, 그치. 딸들이 너무 이쁜 것도 안 될 것 같아. 아무튼 근데 이 링메이슨이 수완이 좋은 건지 이게 쉴드가 완전 지금 개판이 된 건지, 아니 어떻게 퀸젯을 구했을까? 니콜이가 그러니까. 이제 사라지니까 그러게요. 이제 쉴드도 이제 개판이 났나? 그 잠깐 5년이잖아요. 인피니티 워 이후 아니 근데 인피니티 전이지, 그치? 인피니티 전이죠. 쉴드 그 퀸젯 탄 거는 참 한 신기해. 2년? 퀸젯을 어떻게 구했을까? 신기해요, 아주 대단한. 나도 놈이다. 마지막에 그건 좀 아니라고 봤어요. 퀸제까지는 저도 좀 동감하는 나쁘지 편입니다. 않았는데? 그 뭐 쉴드가 해체됐는데 작물로 다 나왔겠지. 작물로 퀸젯이? 네, 정확히 해체되지는 않았고 또 비밀리에 쭉 진행하고 있기 그치. 때문에. 근데 그 아시겠지만 그 실제로 있는 말이에요. 군사 무기로 개발된 거는 무조건 암시장에 나온다. 그거는 막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도. 해가지고 그러면은- 군사 무기로 나왔다는 거는 뭐 범죄 조직은 무조건 쓰고 있다는 소리다,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현실에서도. 그럼 나타샤가 퀸젯 하나 살 정도의 돈을 번 건가? 암시장에서? 나타샤도 돈이 많겠지 설마. 그래. 이건 색다른 접근이네. 뭐 300만 원, 근데- 200만 원 받겠어 설마. 아니 같은 어벤져스 멤버인 팔콘은 빚덩이에 올라와 있잖아. 아니지. 그러네. 그 나타샤가 그에 걸맞는 어떤 첩보를 제공했겠지, 링메이슨한테. 정보를. 뭐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게 너무 큰데? 외상이라고 하잖아 계속. 아무튼 그 다시 링메이슨 이야기로 들어와서 링메이슨 반전, 그러니까 링메이슨 반전이 아니라 태스크마스터 반전이 링메이슨도 아니고 멜리나도 아니고 알고 보니까 드레이코프의 딸이었다잖아요. 나는 그건 정말 좋았어요. 왜냐면은 이 그 드레이코프의 딸이 어벤져스 1편에서 로키가 이제 그 나타샤를 이제 치부를 드러낼 때 그치. 그때 드레이코프의 딸은 어떻게 됐지 막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야, 드레이코프의 딸이 누굴까 이렇게 팬들이 되게 궁금했었는데, 그 스쳐 지나가는 역으로 이제 그 메인 빌런의 반전을 설정하는 건 굉장히 좋은 시도였다고 봐요. 물론 태스크마스터가 액션도 적고 애초에 분량 자체도 너무 적고 디자인도 별로고 못하게 보여준 게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반전 하나만큼은 높게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것도 이름이 또 재밌잖아요. 안토니아라고. 그 많은 이름 중에 안토니아라고 한 것도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원작에서 태스크마스터 이름이 앤소니 마스터즈이기 때문에 안토니아라고 교묘하게 바꾸면서 은근히 또 원작도 좀 반영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반전은 되게 마음에 들었었습니다. 근데 반전은 괜찮았는데 이게 엄청 매력적인 캐릭터잖아요. 처음에도 캡틴 박패 던지고 뭐 블랙팬서 맞아요. 똑같이 하고 뭐 활 쏘고 이런 거 보면은 일회용으로 진짜 써먹기 너무 아까운 캐릭터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캐릭터 설정이 일회성으로밖에 써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설정이잖아.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왜요? 왜 일회성이에요? 뭐 또 나오면 되지. 뭐가 문제야?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분명히 나오겠지. 아니 빌런으로. 아, 빌런으로? 빌런으로 나오지 않겠다. 아니 봐봐 옐레나도 자유의지 주니까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서 아직도 킬러짓 하고 있는 거 봐. 그러면 뭐 안토니아도 똑같지 뭐 한 게 그거밖에 없는데 갑자기 과일 장수하고 있을 것 같아? 그치. 사람이 한 변에 변하진 않지. 갑자기 올림픽 선수 하겠냐고.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 뭐 마블 지금까지도 봤잖아요. 그 뭐 대표적인 게 크로스본즈 건물에 깔려서 뭐 거의 반죽음에서 실려 나갔는데 죽는 게 안 나왔잖아? 그럼 나오는 거야. 맞아요, 근데 이제 맞아요. 이제 강민님은 악당으로서 또 안 나올 것 같다 이 이야기 같은데 그 근데 이야기지. 악당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리고 저는 의외로 그 태스크마스터가 원작에서 굉장히 코미디 캐릭터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 그런 거가 전혀 없어진 게 조금 안타깝더라고. 이게 음, 희생양이 그냥 돼버렸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태스크마스터는 이 일본 만화에 많이 이제 접해오는 국내 시장에 굉장히 먹힐 만한 캐릭터예요. 제가 일본 만화를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정말 재밌거든요. 그 태스크마스터의 제자가 크로스 본즈예요. 근데 그렇죠. 크로스 본즈가 스나이퍼로 캡틴 아메리카 이제 죽였을 때 원작에서 그래서 네, 태스크마스터가 막 뉴스 보면서 야 내 제자가 캡틴을 죽였어 막 이러면서 자랑하고 다니고 제가 내 학생이야. 제가 내 학생이라고. 맞아. 그리고 막 빌런 아카데미 같은 거를 빌런 학원 같은 거를 운영하거든요. 해가지고 그렇죠. 전단지 같은 거 막 뿌려 해가지고 배우러 오라고 당신도 초능력이 없어도 슈퍼빌런 될 수 있다고 막 이러면서 크로스본즈 보라고 막 이런 캐릭터예요. 해갖고 되게 재밌는 캐릭터야. 근데 그런 캐릭터가 완전히 그냥 뭔가 진지하고 권력의 희생양이 되었고 그런 느낌이 돼서 조금 안타깝지. 그 또 그렇게 재밌는 묘사도 있는데 태스크마스터가 원작에서 나름대로 또 약간 본 시리즈 같이 기억을 잃어버린 그 첩보원 같은 그런 또 비극적인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태스크마스터가 잘 살리면 진짜 재밌는 캐릭터인데 모르겠어. 이 드레이코프의 딸로 설정한 반전은 좋았다 쳐요. 근데 드레이코프의 딸로만 쓰인 게 좀 아쉬워. 너무 그러니까 그냥 그 캐릭터 자체가 그냥 딸이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드레이코프의 딸 그밖에 없어. 진짜 좀 아쉬웠던 영화의 단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저는 드레이코프의 딸까지 그 아빠가 그 세뇌를 시킨 거잖아요. 난 그게 좀 아쉬웠어. 물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드레이코프의 어떤 그 여성을 지배하고 착취하는 그런 어떤 캐릭터, 여성 해방서사 뭐 이렇게 만들 수는 이걸 강조할 수는 있겠지만 드레이코프의 딸이나 드레이코프의 딸까지 굳이 세뇌를 시킬 필요가 있었을까? 애초에 걔는 세뇌를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나타샤를 싫어하지 않았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어떤 생각했냐면 나타샤가 지금 어벤져잖아요? 복수자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 태스크마스터 안토니아도 충분히 어벤져일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벤져 대 어벤져로 완전히 서로 갈등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나타샤의 어떤 대적점에 있는 캐릭터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나타샤의 안티테제 같은.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얘까지 세뇌했다라고 해버려서 순식간에 애가 뭐 나쁜 짓은 안 하지만 갑자기 나 깨어났어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게 좀 아쉽더라고 나는. 일단은 저도 그 태스크마스터의 정체가 드레이코프의 딸인 건 굉장히 좋아요.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근데 이제 드레이코프의 딸이라는 것만으로 한정됐다는 게 조금 아쉽다는 말씀인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왜냐면은 일단 태스크마스터를 블랙 위도의 적수로 설정을 했잖아요. 근데 적수로 설정해놨는데 이제 블랙 위도가 뭔가 마음에 남아있는 그런 존재인 드레이코프의 딸을 태스크마스터로 설정했다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드레이코프의 딸이라는 거 자체가 블랙 위도에게는 굉장히 남다른 거고 그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 블랙 위도의 적수가 됐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설정이었다 생각하는데 그 아로니아님 말대로 굳이 세뇌까지는 안 시키고 얘도 진짜 진성 악당으로 만들었으면은 그것도 또 그대로 굉장히 재밌고 또 강민님 말대로 이제 악당으로서 꾸준히 써먹어도 되고 그런 점이 참 대단한 것 같고 의외로 원작에서는 그 부전 자전이 아니고 부전 여전이지 뭐. 여전히 꽤 많거든요. 딸까지 악당이 되는
슈퍼빌런들이 케이스. 굉장히 많아요. 해가지고 그렇죠. 그것도 했을 만한데 차라리 더 가면을 딱 벗겼을 그러니까요. 때 조종당하는 게 아니고 바보 같은 년, 나 때문에 죄책감 느꼈냐? 뭐 이런 느낌으로 왔어도 근데 그건 너무 또 클리셰 같았나? 이런 느낌도 있고 근데 재밌었을 것 같은데 좀 아쉽긴 하네요. 아니요, 근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물론 이 영화 자체는 너무 반갑고 좋은 영화라고 저는 뭐 평가는 하겠지만, 사실 아쉬운 점, 단점들도 굉장히 많았던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태스크 마스터인데, 뭐 제가 여러분들만큼 뭐 원작 코믹스에서 얼마나 큰 위상과 매력을 갖고 있는지는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거나 예고편이나 이런 걸 통해서 태스크 마스터가 이 블랙 위도우라는 영화의 메인 빌런으로 설정이 되다시피 했는데, 태스크 마스터가 보여준 거는 초반에 보여줬던 그 액션들 약간, 그리고 드레이코프의 딸이었다는 것밖에 없다 보니까 이게 그야말로 어그로만 끌다가 시원치게 끝난 것밖에 안 된 것 같이 느껴졌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난 뒤에도 굉장히 아쉬웠는데, 지금 핸델스님 얘기처럼 세뇌가 된 게 아니라 이미 나타샤한테는 드레이코프의 딸이 자기한테 죄책감의 하나 큰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도 뭐 어쨌거나 나타샤 때문에 목숨을 잃을 뻔했지만 그 아빠의 그 딸이라서 되려 더 나쁜 짓을 똑같이 하고 있다라는 점이었으면 그 시간이 지날수록 쭉 줄어들었던 그 태스크 마스터의 매력을 다시 한번 더 크게 보일 수 있는 면모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근데 이 세뇌는 아로냐님이 먼저 말한 건데 핸델슨님 얘기처럼이라고 하니까 아니, 뭐, 아로냐님 부분만 편집해서 날려버리면 내 아이디어가 될 수는 있겠다. 이거 완전 이거 레드룸 같은 사람이구만. 레드룸이야. 아이 좋은 것 같아. 아니 근데 그 드레이코프 얘기 나왔으니까 드레이코프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드레이코프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서 좀 동기가 아쉽더라고. 물론 첩보물의 어떤 전형이잖아요. 이 영화가 정말 첩보물스러운 게 이 기억을 잃은 요원들, 이거 본 시리즈 같고, 야. 또 이 공중에 있는 요새, 이거 문레이커거든요. 이제 영화에서 블랙 위도우가 봤던 007 영화가 문레이커인데, 그 문레이커의 때마침 악당이 우주의 기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도 좀 약간 분위기를 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제 그 드레이코프의 동기가 이제 세계 곳곳에 이제 레드룸 요원들을 미리미리 보내놔가지고, 그러니까 세뇌를 시켜놔가지고 권력자들을 조정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보면서 약간, 이게 이미 우리가 하이드라가 쉴드를 조정해왔다라는 엄청난 재밌는 소재를 윈터 솔저에서 멋있게 봤는데, 영화의 윈터 솔저에서 이게 과연 관객들한테 색다른 어떤 충격을 줄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매력적인 설정인가 싶더라고요. 차라리 뭔가 좀 더 색다른 어떤 특이한 동기, 하다못해 뭐 초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초인들을 통제하려고 레드룸 요원들을 많이 해놨다, 뭐 이런 식이라던가 뭐 색다른 걸 좀 해놨으면 좋겠다 생각을 들었는데, 너무 윈터 솔저랑 느낌 좀 비슷하지 않았나, 그래서 좀 아쉬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좀 웃기지 않아요? 약간 방구석에 있는 히키코모리가 세상의 4분의 1을 내가 조종하고 있어. 근데 그게 어느 쪽에서 하이드라 수장도 세상을 내가 조종하고 있어 이러고 있을 거고, 닉 피리도 핸드 수장도 세상을 내가 조종하고 있어. 각자 방구석에서 자기들은 세상은 내가 조종하고 있어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그 좀 그렇더라고 보면서. 좀 그 부족했던 것 같아 그런 거를 지금. 드레이코프가 좀 그랬어. 내가 말했던 영화의 단점들 중에 하나가 또 그거예요. 나도 그 설정을 보니까 이게 되게 아쉽고, 와, 이건 좀 아닌데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윈터 솔저에서도 봤지만 하이드라도 그렇고, 아까 뭐 핸드도 말씀하셨지만은 뭐 우리 그 디펜더스에서 핸드도 이미 그렇죠. 그 뭐 세상을 거의 지배하다시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르도가 한 얘기가 맞아. 뭐가 많아. 투맨이 소서로고, 투맨이 뭐 다 맞아, 어둠의 맞아. 세력들이 너무 많은 거야. 맞아, too many 맞아. bad stars. 샌데스님이 정확히 짚었어요. 세상을 조종하고 지배하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야. 아유, 마블은 원래 그래. DC도 그렇고 악당들이 많죠. 아니 걔네들이 그냥 자기가 악당 정도라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걔네들이
죄다 지배하고 있다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웃기고 있네. 야, 그런 애들이 너무 많아, 얘들아. 걔네들끼리 좀 예, 모이게 해야겠어. 어쩌면 세상이 질서를 유지하는 건 그런 방구석에 히키코모리 악당들이 너무 많아서 서로 맞물려가지고 서로 견제가 되는 걸 수도 있어. 어,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또 윈터 솔저와 얘기 나와서 비교하고 싶은 게 이 윈터 솔저에는 이제 알렉산더 피어스가 있었잖아요. 근데 알렉산더 피어스와 또 드레이코프가 또 은근히 다른 게 알렉산더 피어스는 처음부터 등장을 쭉 해가지고 물론 반전을 뭐 눈치 빠른 사람은 캐치할 수 있긴 했지만 그 시사회장에서 사람이 그 알렉산더 피어스가 그 뭐 좀 두고 간 게 있다고 돌아온 그 유모를 죽였을 때 반응이 엄청났어요. 막 이랬단 말이야 다들. 근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반전이 잘 있었는데 드레이코프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죽었던 걸로 있었던 사람이 알고 보면 사실은 살아 있었다라는 게 반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애초에 활약을 후반부에서밖에 몽땅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좀 아쉬웠어. 차라리 그럴 거면 태스크마스터가 확실히 중간에 이게 이 영화의 진짜 빌런인 것처럼 견인을 하던가 해야 되는데 태스크마스터는 태스크마스터대로 없고 드레이코프는 드레이코프대로 또 너무 반전이랄 것도 없고 막 특이할 것도 없이 정말 전형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좀 아쉬웠어. 재미가 없었더라고요. 저는 알렉산더 피어스랑 드레이코프를 좀 많이 비교하던데, 근데 저는 비교할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된다가 아니라 결이 다르다 봐요. 해가지고 이미 포지션도 달랐다고 봅니다. 해가지고 굳이 뭐 비교할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나쁜 집단의 우두머리 뭐 이런 거라는 캐릭터만 비슷할 뿐이지. 이게 또 뭐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뭐 단점만 계속 얘기해야 되는데 아니 저희 다 단점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네. 다들 막 좋았다, 너무 신났다 이래놓고는 갑자기 막 단점만 얘기하고 있네. 아이 좋은 게 또 뭐 좋은 건 다 뒤에 차차 얘기하고. 그러니까 내가 아까 태스크마스터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태스크마스터가 용두사미가 됐으면 뒤에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드레이코프가 조금 더 악독하고 더 비열하고 정말 치가 떨릴 정도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렇지. 드레이코프도 좀 찌질한 면밖에 안 보여주고 어. 너무 쉽게 그냥 리타이어 됐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는 빌런에 대한 매력이 하나도 없어요. 결국 이 얘기를 통해서 내가 뭐 뒤에 아마 하게 되리라 예상을 했는데 정말 말불스러운 영화였다. 여러모로 우리가 봐왔던 MCU의 영화의 스타일을 그대로 답습을 했는데 빌런에 대한 부분은 정말 지금까지 봤던 마블스럽다, MCU스럽다. 기존의 유명한 빌런들을 재해석해서 등장을 시켰는데 그걸로 잔뜩 어그로는 끌어놓고 영화 내에서 그 캐릭터는 되게 흐지부지해요. 그리고 빌런은 기억에 하나도 남지 않고 결국에는 히어로만 띄워주게 되는 MCU의 영화 스타일 그대로 답습하다 보니까 이 태스크마스터 그리고 드레이코프에 대한 결국은 레드룸이라는 그 세력에 대한 실망과 아쉬움이 너무 커버렸어요. 근데 이게 진짜 저도 똑같이 생각했는데 이게 조금 많이 이제 가스라이팅을 많이 한 건가 싶기도 하고 제가 히어로 플래닛 초창기에 MCU나 마블 영화 까면서 마블스러운 영화다, 마블스럽다 이런 표현 많이 썼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때는 아로니아님은 뭔 말인지 알겠다 뭐 이런 식이었는데 운현님은 막 공감 안 된다듯이 막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이제 돌을 깨우치게 한 게 아닌가. 제가 내 제자예요. 제가 내 제자라고. 내 제자야. 이제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근데 정말 마블은 대단한 것 같아. 이렇게 걸작은 아니지만 평작 이상 수준을 꾸준히 만드는 것도 진짜 대단하거든요. 갈 때마다 그렇죠. 실망하지 않고 맞아요. 재밌게 보고 나오는 거. 근데 그것도 진짜 대단하고 거기에다가 진짜 마블 초창기 영화처럼 이 영화를 보고 태스크마스터나 뭐 드로코프나 누가 좋아하겠어? 누가 막 애정을 막 빠져가지고 좋아하겠어?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 근데 아무도 기억도 못하고. 맞아. 초창기 뭐 후속작 중에선 다른 것들도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초창기 마블 영화에서는 결국에 악당이 안 남잖아요. 하지만 확실한 거는 슈퍼히어로는 남지. 슈퍼히어로 남고 거기에다가 레드 가디언이랑
뭐 옐레나 벨로바까지 남겼다는 거는 뭐 대단히 잘한 거고 그런 건 좀 아쉽지. DC 이유는 아니지만 DC 영화에서는 그래도 보고 나오면은 특히나 논란 작품 같은 그 경우는 보고 나오면은 뭔가 슈퍼빌런들이 확 나한테 다가오잖아요. 조커도 그렇고 베인도 땡땡땡땡. 그렇고 조드 장군도 그렇고 확 다가오는 슈퍼빌런들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심지어 스퀘어크로우도 음. 뭐 배트맨 1? 그 다크나이트 1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스퀘어크로우는 쭉 나왔잖아요. 다크나이트 아. 원은 보고 오랜만이라서 입에 안 붙어. 깜짝 놀랐네. 다크나이트 2 나왔으면 좋겠다. 맞아. 근데 이번 영화가 특히 더 아쉬운 게 빌런들의 용두가 너무 셌어요. 용두 3에서 용두가 너무 셌어. 맞아. 관심이 많았지. 맞아. 태스크마스터도 그 맨 처음 액션이 너무 쩔었잖아요, 말 그대로. 미쳤어. 그때 미쳤고 드레이코프도 맨 처음 등장하자마자 이제 블랙 위도우랑 대화하는 거에서 카리스마가 엄청 많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끝까지만 끌고 갔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게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더 이제 단점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 저는 드레코프가 그렇게 막 인상적이었다는 생각은 못 들었는데 대화가 진짜 약간 히키코모리 같은 느낌이 좀 있었어. 일부러 아마 더 그렇게 묘사했던 것 같아. 그 여성 해방 소사를 위해. 근데 확실히 그 태스크마스터 액션은 참 좋더라고요. 근데 참 좋은데 예고편에서 너무 많이 본 장면들이야. 맞아. 그게 다리에서 다였어. 그게 다야. 예고편이 진짜 그게 다일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맞아. 흔히 이제 예고편이 났다가 이제 DCU 영화의 어떤 전반적인 편이고, 근데 배트맨 대 슈퍼맨. 그렇죠. MCU 이번에 아주 오랜만에 예고편이 전부인 영화가 나오지 않았나. 저 태스크마스터에 한해서는 그런 게 좀 아쉬웠고, 또 드레이코프에 대해서 좀만 더 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마지막에 이제 드레이코프가 이제 페로몬을 특별하게 뭐 개발을 했다. 그래가지고 뭐 함부로 자기를 못 공격한다. 뭐 이런 식의 연출. 그것도 다분히 의도적인 것 같긴 한데 아무튼간에 뭐 그것도 재밌었어요. 재미는 있었는데 그게 좀 아쉽더라고. 저는 여기서 드레이코프와 싸울 때 반전이 2번 나오잖아요. 하나는 이제 멜리나가 사실은 나타샤고 나타샤가 사실은 멜리나다. 이건 굉장히 좋았어. 이거는 윈터 솔저의 그 오마주이기도 하고 정말 놀라운 진짜 촉법물 같은 반전이었으니까. 미션 임퍼서블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미션 임퍼서블 많이 나오잖아. 근데 두 번째 반전이 이제 뭐 아까부터 뭐 코를 부러뜨렸다 했나 뭐 그런 거잖아요. 나타샤가 뭐 자기가 아까 그 코를 그 멜리나가 설명을 해줘가지고 알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난 보면서 차라리 애초에 멜리나가 처음부터 페로몬 얘기를 해줘가지고 처음에 드레이코프와 싸울 때 대화를 할 때부터 이미 코를 막힌 연기를 하고 있었던 거야. 나타샤가. 그런 식이면 훨씬 낫지 않았을까. 처음부터 나타샤가 드레이코프한테 맞을 것 같아서 두려워하는 연기, 못 때리는 것 같은 것도 사실은 다 연기였다라는 식으로 하면 훨씬 더 반전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블랙 위도우도 보면은 약간은 진짜 제가 잭스나 때 그 이야기 했는데 아마존 이야기하면서 몸 좋은 여자들은 다 모은 것 같다 이랬는데 요거는 요거대로 또 몸 좋은 여자 모델은 다 모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있었고 근데 오히려 스파이라면은 이게 들키지를 않아야 되니까 좀 뚱뚱한 사람도 있어야 되고 좀 아줌마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되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저는. 근데 저기서 너무 이쁘면은 더 눈에 띄잖아 여자는. 그러니까 여자 스파이는 실제로 되게 많이 썼대요. 왜 썼냐면은 여자는 의심을 잘 안 받으니까. 그래서 실제 역사에서도 여자 스파이 많이 썼다고 하는데 근데 또 이쁜 스파이들을 썼대요. 왜냐면은 남자들이 권력층이니까 유혹을 해야 되고 하니까 이쁜 여자들을 썼다고 하는데 그래도 요즘은 그런 것보다는 스파이라면 가가지고 눈에 안 띄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쁜 모델 같은 여자들은 일반인들도 기억하지 않을까? 아니 그리고 생각이 나는 들더라고. 이게 진짜 꼭 말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레드룸 요원들은 너무 티나게 옷을 입고 있더만 누가 봐도 그거는 요원이지 누가 봐도 그거는 특수 요원이야. 보면서 좀 일상복 좀 입히고 좀 잡입을 해야 되지 않았나? 보면서 정말 너무 티가 난다. 이래서 뭐 드레이코프가 이거 정말 개판이다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저는.
방금 말하니까 생각이 나네. 저도 딱 지금 듣고 생각난 건데 그렇게 평범한 사람들은 다 아래로 보내놓은 거야. 이쁜 사람들만 레드룸에 이렇게 남겨놓은 거야. 드레이코프가. 이거 아주 이놈이 아주 드레이코프가 뭘 좀 아는 놈이구만. 아주 그치. 무서운 놈이구만. 일부러 그렇게 남겨놓은 거지. 강민이 드레이코프에 아주 감정이입을 잘하는데? 아니 페로몬을 개발할 게 아니라 강철 피부를 개발해야지. 뭐 총은 뭐 안 맞나? 총알은 머리 쓰면 총알 맞지? 에이 그 페로몬이야 페로몬은 이놈아. 아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총 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조금 아쉬운 설정이기도 따지고 보면은 좀 그랬던 것 같긴 하네요. 기본적으로 이 레드룸이랑 이 드레이코프에 대한 실망감이나 혹은 그 설정에 대한 아쉬움은 나는 레드룸이 그 공중에 떠 공중기지라는 점에서도 굉장히 놀랐어요. 그 정도의 기술력과 자본을 갖고 있으려면 적어도 내가 생각했을 때 그 세계관에서는 하이드라급 정도 혹은 그 이상이 돼야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뭐 어벤져스나 쉴드가 이미 정보 기관이 팽배한 세상인데 레드룸을 못 찾았다? 그럴 수는 없거든. 절대 그럴 수가 없어. 왜냐면 헬리케라는 그 거대한 기체도 무슨 그 뭐 클로킹 기술로 해서 들키지도 않고 다니는데 그런 뭐 비행체가 다니는 세상에 그 공중 기지가 떠 있는데 그거를 발견을 못했다? 거기다 어벤져스나 쉴드에서 길만큼 정말 뭐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나타샤가 있는데도 레드룸을 못 찾았다는 거는 난 좀 설정 오류라고 봐요. 그런 부분에서 아까 얘기했던 세계를 지배하는 정도의 뭐 영향력이 있는 조직이었고 레드룸이 그 정도 시설과 규모를 가지고 있는 조직이라는 건 좀 약간 미스가 아니었나 이런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아마도 레드룸도 쉴드를 조정하고 있었을 거야. 아니 그러니까 다 조종해. 쉴드는 하이드라한테도 털려, 레드룸한테도 맞아요, 털려. 맞아요. 몰라, 이제 어쩌면 마리아 힐이 어쩌면 레드룸 요원일 수 있어. 위도울 수도 있지. 권력자니까 이제 또 마리아 힐 정도면 레드룸에 신빙성 나오지 있어. 않았을까. 좋아. 이거 좋아. 닉 퓨리가 이제 그러는 거야. 야, 솔직히 까놓고 레드룸 출신 나와. 하이드라 출신 나와. 마피아 하듯이 마피아 나와. 그리고 아마 내 생각에는 쉴드에 캔링지도 있을 것 같아. 텔링지 나와. 있어 분명 있어. 야 문현님이 오늘 또 이제 미리 한 건 하셨다. 이거 폭등한다 그러니까 이제. 야 무슨 지구에서 가장 유능한 정보기관이라면서 다 털려. 구멍 다 뚫려 있어. 솔직히 없을 수가 없잖아요. 스파이는 없앨 수가 없고 그치, 그리고 그렇긴 하지. 그런 느낌이지. 이제 운현님 이야기 듣고 나니까 쉴드 기술력이면 알았을 것 같아. 알았는데 놔뒀겠지. 그리고 그 이미테이션 게임인가? 거기서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 암호 코드를 알아냈다는 거를 밝혀내면 안 된다. 그냥 놔두자. 그렇죠. 쟤네들을 놔두자 하고 레드룸 출신 스파이인 걸 알았을 것 같아. 왜냐면은 하이드라 출신대로 보면은 대머리 아저씨도 있고 뭐 이상한 아저씨도 있고 하는데 레드룸 출신 스파이는 다 모델들이거든. 갑자기 공부도 하나도 안 했을 것 같은 막 그런 막 금발머리 미녀가 딱 와. 이건 너무 고정적인 이미지긴 하지만 근데 그 사람을 막 비서로서 저 사람은 레드룸인가 보다 하면서 업무를 했겠지. 뭐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 싶고 그래서 그런지 마지막에 옳았구나 하고 로스 장군이 찾아오잖아요. 근데 로스 장군이 뭐 폭발해가지고 막 떨어지니까 찾아온 게 아니라 이미 알았던 거 아닐까 해서 그렇겠네. 우리가 그냥 놔뒀는데 블랙 위도우가 아유 귀엽고 아유 저 가서 부시네 아유 가자 하면서 온 게 아닐까 하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제 썬더볼트로서 잠깐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그건 좋았어요. 이제 이게 물론 11호 직후를 다룬 내용의 영화지만 어쨌든 간에는 이제 그 11호보다 한참 뒤에 나온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윌리엄 허트 분이 늙으셨어. 근데 그거를 영화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제 히어로들끼리 소콤 협정 하나 만에 하는 걸로 11호를 했으니까
심혈관절이 또 터져가지고 두 번째로 실현을 받았다. 그래서 노쇠해졌다. 이거 보는데 야, 난 이거 참 이런 디테일 좋았어. 이거 정말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참 이 배우분도 원래 잘생기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나이 들으셔도 또 그에 걸맞는 그런 막 꼬장꼬장하고 아픈 그 장관 역할을 잘하더라고. 보면서 아 좋았었어요 저는. 아니 그런 설정 디테일도 그렇고 이거는 MCU는 확실히 다르더라고. 어떻게 이렇게 물 흐르듯이 이거는 그냥 시빌워랑 이너 사이에서 봐도 그냥 그 안에 넣어놔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맞아요. 그럼요. DCU는 뭐 그냥 순서대로 만드는데도 설정 구멍이 막 계속 나오는데 아니 뭔지 이거는 몰라. 아무도 몰라. 와 나중에 만들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물 흐르듯이 잘 만들어놨어. 야 대단하대. 해서 진짜 다르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만 이제 로스 장관이 그 레드룸이 추락했는데 어떻게 차만 끌고 그렇게 오는지 참 웃기더라고. 헬리콥터도 좀 띄우고 제트기도 좀 띄우고 그래야지 그 로켓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그렇게 차만 멀리서 끌고 오나. 아니 쉴드는 기본으로 퀸젯을 제공해주면서 이거 그러니까 걔가 소속이 미 연방이었잖아요. 미 국무부 장관. 연방이 이거 너무 가난하게 노는데 이거 참나. 진짜 가난해. 그리고 저는 그 마지막 장면도 웃겼어요. 그러니까 난 나타샤가 같이 갔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나타샤가 같이 그 레드룸 요원들이랑 이 팀 위도우랑 같이 떠났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그 왜 혼자 남아서 나타샤가 뭐 어쩌려는 거? 그 걔네들이랑 다 싸워가지고 나중에 머리 하얀색 염색하고 퀸젯에 타러 갔다는 거야? 왜 그 장면을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너무 뜬금없었어. 나는. 거기서 뭘 했을 줄 알았어. 그러니까 뭘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게.